새해부터 한 은행 달력에 실린 그림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통일을 주제로 그린 그림인데 인공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움직임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민의당의 분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은행 달력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려진 인공기 그림, 이거 아동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연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연일 비판 중이고요. 네. 그림은 아동이 그렸기 때문에 아동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한국당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그림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줘 상을 줬다는 얘기하고요. 그걸 또 달력에 실어가지고 홍보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요, 먼저 이 이야기의 앞뒤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인공기 달력 대수 소각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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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우리은행을 찾아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은행 달력의 인공기 이 게재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나오실 것 같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장입니다. 은행장. 그럼 여기서 연장 행사합니다. 2008시에 증명위원회 사선의 의장님이 오셨는데 좀 무리하게. 한국당은 우리은행에 실린 달력에 실려있는 인공기 그림은 안보 불감증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술대의 수상을 위해 인공기를 그릴 것이고 미술대학 교수는 이런 그림을 우수상으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불감증의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탁상 달력마저 이용해 정권에 아부하려는 우리은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장밋빛 대북감과 뿌리 깊은 안보 불감증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통일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우리은행이 이제 그 달력에 실으면서 네.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일단 좀 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네. 네. 자, 지난해 5월달에 우리은행이 주관했던 우리 미술대회. 예. 제목은 쑥쑥 잘 자란다라는 큰 주제였는데 네. 그 주제 속에서 이 학생은 쑥쑥 우리나라가 잘한다. 이 주제를 해서 대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네. 대상을 받았을 때 심사평 당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평화로운 통일나무가 자라는 그림에서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이념적인 도구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라는 지적인데 이것을 달력에 게재하는 것이 이념적인 도구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걸 두고 이념적으로 재단하고 있는 한국당 쪽이 오히려 이념적인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인지 시청자들하고 비교해서 판단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우리은행 본점으로 몰려가서 반발 집회를 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그림이 처음 나왔다면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이념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전 정부에서는 없다가 처음 나온 거냐. 민주당의 한정 의원이 공개하기도 했었지만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인공기를 같이 넣어서 통일을 바라는 그림이 수없이 계속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한국당에서는 지금 뭔가 마치 나치 시대의 개벨수처럼 국민의 뭔가 이념적인 도구로서 좀 조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다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네. 말씀하신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또 발언을 들어보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도 반공문식이 투철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으로 그려서 북한을 디스하고 김정은을 디스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못 줄 망정. 이거를 빨갱이 그림이라고 어린이 동심까지 빨갱이 조작에 이용하는 정당이 제정신인 정당입니까? 이거 환자 정당입니다. 제가 요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정부 주체로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초등학생들의 작품입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인공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말인 것이죠. 그것을 일단 자인하시고 별로 그렇게 이득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문제 제기로 인해서. 네. 하태경 의원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은 말이죠. 지난 대선 때 경남도당에서 그러니까 북한 인공기를 선거에 활용한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1번도 인공기고 3번도 인공기고. 그러니까 2번인 한국당 소속의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인공기와 연계시켜서 이른바 좌파 세력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하태경 의원 개인을 좀 소개하자면은 진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정북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른바 보수 진영에 합류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하태경 의원 표현 그대로 빌리면은 환자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념의 도구로 쓴다 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정혜 의원 나왔다가 제가 말씀드렸더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통일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남북 간의 미래상을 얘기할 때 거의 다 공통적으로 남쪽에는 태극기, 북쪽에는 인공기를 좀 그렸다. 만약에 그럼 우리가요. 남쪽에 태극기를 그렸다고 해서 우리가 태극기 부대를 위한 그림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북쪽의 그림도 그런 관점에 봐야 될 것인데 너무 네. 좀 과대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혹시 홍준표 대표가 좌파, 우파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전국을 보려는 시각이 있지 않는가를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혹시 소수의 집결 세력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 다수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는 한번 스스로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논란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예, 아까 나왔던 김종석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은행 달력에 이런 것이 나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SNS에 올렸군요. 예, 그걸 올렸습니다. 지금 김종석 의원 나오는데 네네. 이거 2장을 대표적으로 올렸습니다. 아다시피 이 달력은 우리은행에서 주관했던 더구나 이제 그래서 거기서 입상했던 것을 실어가지고 달력으로 만든 것인데요. 김종석 의원이 문제를 삼으니까 탁상 달력이죠. 조그만 달력인데 그러면서 여기다 이것은 정말 민노총 달력이냐 이념적인 뭔가 편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이걸 가지고 당 전체 차원에서 홍준표 대표도 얘기하면서 아까 화면에 초반에 나왔다시피 우리은행 앞에 가서 권리 행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이 나온 김에 말이죠. 네. 이거 재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이 초성 문자를 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자, 본회의에 참석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의정 활동에 충실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받은 모양이에요. 시민의 네. 문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좀 보시겠어요? 네.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 요거는 욕설로도 해석이 욕설로 해석 여지가 있는 대개 사람들이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조성이죠. 네, 추정은 가능하죠. 근데 네. 쉽게 자칫하면 욕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오해이길 바랍니다만 어쨌든 다음 걸 보면요. 시옷, 기역, 비읍, 치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말 겨루기예요. 퀴즈예요, 네. 퀴즈. 여기 온라인상에서도 반응이 이 맞추기 반응이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나시는 거 좀 있으세요? 연상되는 거? 제가 앞에 것은 지금 짐작이 가는데요. 뒤에 거는 좀 짐작이 좀 안 갑니다. 그래서 김종석 의원 본인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초성 찍어서 보낸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불찰로 적절치 못한 문자들이 본인은 당연히 본인이 사과를 해야겠죠 네. 하는 것인데 앞에 용어는 누구나 되게 짐작을 할 겁니다. 무슨 욕이 들어간 용어 같은데 뒤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가지고 네티즌끼리 무언가 자의적으로 많이 맞춰보고 있기도 합니다. 뭐 같아요? 욕설로 추정된다는데 방송에서 하면 안 되죠. 아니 그 뒤에 것. 그러니까 시옷, 기역, 비읍, 치읓. 시골 배추? 이것도 아니고. 네, 이따가 정답을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 불참? 아니고. 네, 모르겠습니다. 네. 해봐야 여기에 가까운 욕은 아니더라도 그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추정만 하도록 남겨두죠, 뭐.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또 김종석 의원에게 초성으로 대응을 했어요. 지읒, 기역, 이응, 티읒 하라.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도 뭔지는 이거는 의미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계 은퇴를 좀. 정계 은퇴예요? 예, 그쪽에서 약간 공격적으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요건 아니고 의도하는 바 그거였기 때문에 대체로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못마땅하다는 얘기를 정의당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예. 이거 그냥 뭐 큰 의미를 담지 않고 서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의 일이 참 많아요. 다음 이슈를 좀 볼까요? 홍준표 대표 대 그 유여해 전 최고위원 사이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기 좀 뜨죠?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먼저 내 손을 잡았다. 옆에 와서 잡는데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이 잡았다. 네, 그랬더니 거죠? 또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본인의 SNS에 영상과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예.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좀 판독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또 보냈는데요. 저걸 판독까지 할 만한 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누가 독박 잡은 것 같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못 하겠는데 홍준표 대표가 평상시 이렇게 옆 사람들하고 하는 그 행동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리겠지만은 뭐 그런 것 등이 있고요. 하여튼 유해 대표는 이것을 성추행 내지 희롱 정도로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유해 전 최고가 잡았다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글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다시 또 유해 전 최고가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먼저 잡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과정은요. 그동안에 아까 조영하면도 씹다가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 유해 최고가 제명이 되니까 당원도 아니고 최고위원 자격도 상실했죠. 그래서 이제 떠나서 본인의 원래의 유해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최근에 재심 청구를 다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재심 청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애초에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번복하고 이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재심 청구하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본인의 뜻을 더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마 그 나중에 기록을 나오는 걸 보니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본인의 제명까지 갔을 때가 5대 4로 나왔다고 합니다. 윤리위에서요. 5대 4로 나왔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대로 다시 갈지 모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시에 유해 최고위원을 제명까지 갈 때는 정광석화처럼 진행이 돼가지고 홍준표 대표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일반적인 관측이었습니다. 예.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정반대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가능성만으로 본다면. 변화 5대 4 자체만 놓고 본다면 변화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은 당이 홍준표 대표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분당이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 개혁신당을 창당하겠다 선언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는 끝까지 반대 세력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반대파의 입장도 상당히 강경하거든요. 양측의 입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통합할 때 함께 가자는 입장입니다.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신당은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저는 함께 가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들은 헤어질 걸 전제로 물어보시는 건데 저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통합을 저지에 1차 목표를 두고 만약 그래도 추진한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갈라서야죠. 11명 오셨고, 전부 합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갖출 20명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말에 따르면 통합 반대파가 창당을 하면 20명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런데 현재는 뭐 이제 최종적인 목표까지 두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독자적인 신당 창당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지금 추진하는 걸 저지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통합보다는 정당 재편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쪽의 정당들이 순조롭게 통합하는 국면이 아니죠, 지금. 바른정당도 2-3명의 탈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은 거의 반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합보다는 정당 재편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반대쪽 이른바 자강파 내지 통합 반대파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현재 제가 짐작해 봤을 때는 만약에요. 비례대표 의원들을 합의위원 방식으로 보내준다면 확실하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역구만 새로 구성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아닌가. 합의 이혼이요? 예, 합의원이라는 것은 서로가 갈라졌을 때는 남아있는 세력할 때는 법적인 승계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비례대표를 가지고 안고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쪼개졌을 경우에는 나가는 세력한테도 만약에 출당 내지 제명을 시켜주면은 나갈 수는 있고 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비례대표도.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못 해주겠다는 입장을 갖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비례대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은 반대파들이 교섭단체 20명을 구성하기 아슬아슬하고 어렵다, 이거죠. 만약에 아까 출당 방식을 통하는 해준다면은 뭐 가능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른정당에서도 지금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세연 의원, 이학재 의원 등이 지금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남경필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지금 통합을 하잖아요. 예. 그 통합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까지는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서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네, 남경필 지사의 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지사라든지 원희룡 지사라든지 이런 그 인물들이 무게감 있는 인물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그 통합 자체에 영향을 크게 받는겠는데요. 예. 영향을 받겠지만 현재로서는 통합을 추진하는 쪽은 확실하게 양쪽의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죠. 네.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 하는 것이니까 두 사람의 통합은 확실해 보이는데 과연 나머지 세력이 얼마나 통합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통합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당 재편으로 볼 수도 있다. 이걸 좀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두 사람의 지사들,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두 사람은 통합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는 쪽이 아닌가. 다만 바로 한국당으로 합류할 것인지 남아있다 갈 것인지 이런 정도의 변수만 있어 보이고요. 원내 구성하고 있는 11명 중에 2명 아까 얘기했던 김세연 의원, 네. 이학재 의원 두 사람도 상당히 지금 통합에 합류하지 않은 쪽으로 좀 몸이 다른 쪽으로 기울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당의 그 통합 움직임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절차적인 문제는 전당대회가 있어야 되는데 전당대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양당의 정강 정책에 있어서 그 이해관계가 예를 들자면은 그 햇볕 정책 같은 경우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원래 통합을 추진할 때 이런 문제에 관한 정리가 먼저 있었어야 됩니다. 서로 그런 노선이 다르더라도 서로 공존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다르면은 서로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지 이걸 먼저 전제로 한 다음에 통합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데 네. 햇볕 정책 관련 부분은 이미 통합을 반대하는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했던 부분이죠. 정치성 관련 문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 얼마나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통합에 기울어진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신 통합 반대파들한테 좀 명분을 좀 줄 소견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당장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네.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 텐데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크게 변수는 안 될 걸로 보이는데 대신 이거는 변수가 될 걸로 봅니다. 원내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수가 될 거다. 그동안의 여소야대 다당제 구조에서 결국은 현재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협력 속에서 되게 중요한 국면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예산안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게 계속 넘어갔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당의 상당수가 바른정당 쪽에 기우는 쪽으로 움직여버린다면은 이후에 민주당이 협치 구도를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선거 구도보다는 원내 이끌어가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원 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